날이 춥고 건조한 겨울철에는 감기와 같은 호흡기 질환뿐 아니라 가렵고 쩍쩍 갈라지는 피부 질환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피부는 습도와 온도 변화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서울여성한의원 김정호 원장과 함께 잘 낫지 않는 피부 질환의 대표격인 아토피와 건선의 한의학적 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성적인 난치성 피부 질환의 양대 산맥, 아토피와 건선, 근본적인 원인 치료가 병행돼야 재발과 악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한의학 박사 김정호 원장과 함께 아토피와 건선의 한의학적 치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아토피와 건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둘 다 잘 낫지 않는 만성 피부 질환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네, 실제로 아토피와 건선 모두 이환율이 굉장히 높고요. 또 갈수록 높아지는 그런 추세입니다. 잘 낫지 않는 그런 대표적인 만성 피부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요. 간혹 진료실에서 우리 환자분들께서 어느 곳에서는 아토피라고 했는데 또 어느 곳에 갔더니 건선이라 하더라. 또 어떤 병원에서는 먼저 건선이라고 진단을 받았는데 나중에 아토피라고 하더라. 이렇게 그러면서 제 질환은 정확히 뭔가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그 발병의 원인이나 과정이 다르게 시작되는 두 질환이지만 점차 만성으로 갈수록 그 심한 염증의 반복이라든지 진물, 또 가려움, 또 부스럼, 각질과 같은 증상들이 광범위하게 혼재하다 보니까 다소 육안으로는 비슷해 보이는 그런 증상을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따라서 이 두 질환 모두 근본적인 어떤 원인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바라고 하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증상이 좀 비슷한 만성 피부 질환이기 때문에 혼돈이 좀 있다. 그런 말씀이신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태열 증상이 있으면 이게 아토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들 하시거든요. 태열 증상이 아토피로 이어지기도 하나요? 네, 실제로 아이가 태열을 보이게 되면 엄마들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태열이라는 것은 본래 태중의 열독, 그러니까 태아 상태에서 받게 되었던 어떤 원인이 생후에 피부로 나타나게 되는 과정인데요. 네. 그 증상을 보면 얼굴이라든가 두피에 나타나게 되는데 문헌에 보면 마치 두피에 소똥이 앉아 있는 것과 같이 지저분한 그런 각질이 형성되기도 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신생아가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과정 중의 일부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관리만 잘 해준다면 이 태열이 아토피로 진행하지는 잘 않습니다. 다만 그 아이가 피부에 이렇게 붉고 가려운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엄마들은 굉장히 걱정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종 연고라든지 보습제를 신생아의 피부에 바로 바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조치를 하게 되면 자꾸 악화와 재발을 반복하게 되면서 점차 광범위한 어떤 전신의 피부 질환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아토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토피를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것들이 아토피를 발전시킬 수도 있네요.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는 게 올바른 방법일까요? 네, 태열이 아토피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조치와 치료를 잘못하지 않는 이상은 아토피로 발전하지는 잘 않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아기 몸의 대사가 잘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다양한 악화인자나 유발인자들을 차단하고요. 적절하게 관리하면 자연스럽게 소멸이 과거의 문헌처럼 소멸이 가능한데 따라서 무작정 각종 연고라든지 보습제를 아이 몸에 자꾸 바르지 말고요. 또 올바르게 수유를 해주고 또 기간이 지나면서 또 올바른 이유식으로 진행을 시켜주고 또 그 자극이 심하지 않은 순한 비누를 사용해서 목욕을 자주 시켜주고 그럼으로써 피부의 대사와 피부의 호흡을 잘 유지시켜주는 것이 시켜주면서 지켜보게 되면 어느 정도 호전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오늘날은 이 각종 유발인자 발병인자들이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는데요. 그 이유는 환경적으로나 또 먹고 마신 이런 먹거리들 속에 생화학적인 그런 물질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예. 오늘날에 와서는 이런 태열이 자꾸 아토피로 발전하게 되는 경우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만 아토피의 특징, 즉 점차 전신으로 광범위해지는 상황이 되고 또 악화와 재발을 자꾸 반복하게 된다면 아이 때부터 바로 근본적인 치료를 계획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건선과 아토피는 둘이 어떻게 다른가요? 건선과 아토피는 분명 시작하는 어떤 양상 또 발병의 과정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보시는 사진을 보면 먼저 보이는 사진이 아토피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게 건선의 모습입니다. 보이는 것처럼 이 아토피는 주로 팔다리의 내측 부분, 즉 접히는 부위라고 하죠. 이 가슴이라든가 팔꿈치 안쪽, 무릎의 뒤쪽, 또 허벅지 안쪽과 같은 이런 접히는 부위, 잘 보이지 않는 부위에 먼저 발생하는 반면에 네. 건선은 주로 바깥으로 노출되는 부위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부 병변의 경계선이 아토피는 좀 희미하고 넓게 퍼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반면에 건선은 어떤 동전 모양이라든지 손바닥 모양처럼 경계가 상당히 뚜렷한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되고요. 또 큰 특징이 아토피는 굉장히 처음부터 가려움증을 많이 호소를 합니다. 반면에 건선으로 시작한 피부 질환은 가려움증은 그리 심하지 않은 것이 그 특징이고요. 그리고 점차 성인이 되어 가면서 만성화되었을 때 이 건선은 손발톱의 변화나 관절의 이상을 초래하는 그런 합병증을 동반하지만 아토피는 그런 합병증은 크게 동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두 질환 모두 자꾸 악화와 재발을 반복하다 보면 전신에 광범위하게 병변이 퍼지게 되고 그만큼 염증과 각질을 몸에 많이 지니게 되기 때문에 다소 육안으로는 비슷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얼핏 보기엔 비슷하지만 원인도 증상도 다른 질환인데 치료는 어떤가요? 네, 두 질환 모두 근본 치료가 중요합니다. 증상의 억제 치료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두 질환 모두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에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의 문제가 발생해 있는 그 질환이기 때문에 단순히 피부층의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이 아토피와 건선 각각의 질환이 어느 정도로 심하게 발전되어 왔는가를 분명히 살펴봐야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심하게 보이지 않지만 내재적으로 잠재된 어떤 병리적인 상태가 굉장히 큰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한 부분을 잘 구별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몸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건선과 아토피의 원인이 되는 몸의 대사 기능의 문제, 또 체질적인 약한 장기의 문제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선과 아토피 각각 원인에 맞는 치료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또 그에 맞는 치료법을 적용시켜줘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치료와 더불어서 피부 자체가 늘 호흡하고 또 피부도 땀이라든지 각종 노폐물을 배설하는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기능들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유지시켜줘야 됩니다. 따라서 사실은 운동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가끔 환자들을 보면 피부 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운동을 해서 땀을 내면 피부가 따갑고 가렵고 자극이 되기 때문에 전혀 운동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 사실 멀리 보면 그리 좋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 자극이 좀 되더라도 운동을 해서 호흡을 촉진시켜주고 노폐물을 배출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역시 치료와 더불어서 각종 식이 습관이라든지 생활 습관을 교정시켜주는 것이 이 질환을 완치로 이르게 하는 그런 생활적인 요법이 되는 것이고요. 앞서 본 그 사진의 환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근본적인 치료 과정을 통해서 정상에 가깝게 호전이 되었습니다. 네. 치료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치료 기간이 또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하네요. 네, 사실 환자분들이 많이 여쭤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치료 기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치료 기간은 사실 환자 개개인의 어떤 기본적인 건강 상태라든지 또 그 질환 자체의 어떤 심한 중증의 정도 그리고
체질 등과 같은 요소에 의해서 많이 달라집니다. 굉장히 빠르게 호전되는 케이스들도 있지만 네. 다소 수개월 이상의 장기간의 치료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어느 정도 걸린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근본 치료의 과정을 거쳐가다 보면 피부가 점점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끔 되고요. 또 치료의 과정 중에 호전이 되면서 상당히 좋아지더라도 중간에 복약을 중단한다든지 또 치료를 임의로 중단하게 되면 다시 재발할 수 있는 그런 질환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끝까지 치료에 임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한의학 박사 김정호 원장과 함께 아토피와 건선의 한의학적 치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